자, 시행과 사건이다. 시행, 뭘 했다. 이런 소리고, 사건. 사건은 결과물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사건 하면 뭐 진짜 뭐 살인사건, 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수학에서는 사건을 집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 집합. 우리가 집합은 뭐야? 원소 같은 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었죠. 그죠? 뭔가 모여있는 거. 그런 걸 사건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뭘 실험이나 관찰을 하는 거를 이제 시행이라고 했어. 그러면 이제 그 결과가 있는데 당연히 시행을 하고 나면, 뭐 예를 들어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그러면 1부터 6까지 눈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 걔네들 중에서 홀수가 나타날 사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홀수가 나타날 사건. 그럼 홀수가 나타날 사건은 1, 3, 5 있겠지, 그지? 1, 3, 5. 그럼 1, 3, 5를 집합으로 만들면 그게 홀수가 나타날 사건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얘기했듯이 1부터 6까지 다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전체 집합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사위 하나를 던졌다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는 그 사건은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을 한다고, 집합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전체 집합을 여기 확률에서는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는 단어로 쓰는 거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홀수가 나타날 사건 하면 1, 3, 5 해가지고 이 녀석의 부분 집합일 거고, 혹은 소수의 눈이 나타날 사건 하면 2, 3, 5인데 2, 3, 5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될 거고, 그래서 사건은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나는 참 결과물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흔히 표본 공간을 뭐라고 많이 쓰냐? S라고 많이 써요. S라고 많이 쓰고, 다른 어떤 사건들은 대문자 A, B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건을 집합으로 표현한다 했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 얘기 다시 한번 쭉 정리해 보시면, 자, 이렇게 쭉 적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3, 6이고 3의 눈이 나오는 사건하고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인데, 3의 배수의 눈은 3하고 6이니까 이제 그거를 안에 쪼개보면 이렇게 두 개로 쪼갤 수 있는데, 3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랑 6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잖아. 나눌 수가 없잖아. 원소가 하나니까.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인 사건. 다시 얘기하면 여기 다 쪼개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 1, 2 이런 애들부터 6까지 있겠지. 요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페이지는 뒤에 펼쳤는데 또 밑에만 쳐다보고 또 벌써부터 좀 피곤해? 아유. 안 피곤한데 자고 있어서 그러면? 아니. 정신이 자고 있던데 지금. 윤조수. 아까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어? 정신을 놓고 있었네. 자고 있었는가, 니도? 니는 밖에서 자고 있고, 니 친구 안에 자고 있고. 네. 전? 요 앉을래? 요 앉을래? 자, 하나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을 근원 사건이다라고 불러. 근원.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뭐 이런 건가 봐. 왜 이런 용어를 쓰냐면 그것 때문에 그래. 우리가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려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런 애들이 나타날 확률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 똑같아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도박장에서 주사위를 쓸 수가 있잖아. 근데 직육면체로 생긴 주사위를 쓰는 순간 이런 애들이 나타날 확률 달라지지. 그럼 그 확률 계산이 불가능하지. 그것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거야. 근원사건. 왜냐하면 근원사건들이 각각이 일어날 정도가 다 똑같아야 우리는 확률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이런 용어를 써요. 근데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 중요한 건 아니야. 시험 칠 때. 그냥 확률 자체에서 이런 단어를 쓴다라만 보시면 돼. 그래서 근원사건을 싹 다 모으면 표본 공간, 전체 집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을 전사건이라 불러. 전사건.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건 이꼴 집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전체 집합이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자연수가 나올 사건, 혹은 7 이하가 나타날 사건, 뭐 이런 거 하면 전사건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공집합도 있겠지.
절대로 안 일어나는 사건을 공사건, 사건 대신에 또 집합으로 바꾸면 된다 그래서 공집합이고 똑같아요. 집합이랑 공집합이고. 그래서 공사건도 이렇게 쓰는 거야.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졌는데 7보다 큰 숫자가 나타난다 라든지 뭐 동전을 던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라 하지? 공중에 떠 있을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사건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본 얘기를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개 동전, 우리가 뭔가를 던진다 할 때 다 다른 걸 던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 같은 거를 던지는 경우는 이제 거의 한 99% 확률로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걸로 던진다 봐야 돼요. 그래서 주사위를 3개를 던진다. 그럼 다 다른 주사위라고 봐야 돼. 동전 2개를 던져도 다른 동전이라고 봐야 돼.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동전 2개를 던질 때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녀석은 H를 대가리, 헤드, T를 테일, 꼬리인데 뒷면이라고 보는 거지, 앞뒤. 그래서 뭐 HH. 여러분 풀 때는 그냥 동그라미 X 써도 돼. 그래서 HH 하면 앞 나오는 경우, 그리고 앞 뒤 나온 경우, 뒤 앞 나온 경우, 요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보는 거니까. 앞면 한 개, 뒷면 한 개라고 똑같아요. 한 개, 이게 한 가지가 아니고 어떤 녀석이 앞면이고 어떤 녀석이 뒷면이냐까지도 구분 지어서 두 가지 이렇게 보려고 서로 다른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뒤, 뒤앞, 뒤뒤 이런 식으로 한 거. 그래서 총 4가지 경우 있습니다. 우리 한 개 주사위, 동전 던지면 2가지 나오잖아. 또 동전 2가지잖아. 동시에 던지면 곱하기 해서 총 4가지예요 하잖아. 그래서 그 4가지를 다 쓰려면 서로 다르다 하고 해야 되고, 근원 사건은 각각 쪼개주면 되고, 서로 다른 면이 나올 사건은 HT, TH, 앞, 뒤랑 뒤앞 이렇게 해주면 되고, 앞면이 3번 나오는 거는 한 번도 나올 수 없지. 2번밖에 안 던지는데 공사건이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집합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배반 사건, 여사건이라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합에 보면 합집합이라는 게 보이고, 교집합이라는 게 보이고, 뭐 여집합이라는 게 보이고, 뭐 서로서라는 게 보이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게 또 똑같이 나오는 거야. 자, 여기 보이는 합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집합 생각하면 되겠어? 합집합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합집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1 때 이 합집합이라는 녀석을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했다고 했을 때, 조건 제시법이 뭐였냐면 요거 X바 하는 거. 이거 어떻게 표현할게? X가 A에 포함된 원소, X가 B에 포함된 원소. 요 안에 뭐가 들어갔다? 또는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갔지. 또는, or. 요게 핵심이야. 그지? 또는. A 또는 B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슨 사건을 떠올리는다? 합사건을 생각하면 되고 합집합을 떠올리면 되는 거야. A 또는 B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또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2개를 합친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지. 합사건이라서.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A 또는 B 적혀 있죠. 그죠? A 또는 B가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 우리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똑같은데 이것만 뭐로 바뀌어요? 그리고로 end로 바뀌지 얘가. 재활용하자.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는 우리가 수학에 받아들이실 때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수학에서의 동시는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 연속해서 일어나는 것, 또 동시라고 봐요. 무슨 개념이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봤잖아. A란 지점에서 B란 지점에서 C란 지점까지 갈 건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뭐 얘가 이렇게 간대. 그럼 A에서 C까지 갈 거예요.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물어볼 때 있잖아. 몇 가지인데? 6가지잖아. 그 왜 그러냐면, A에서 B 갔다가 B에서 C 가잖아. 연속으로 가잖아. 연달아서 가잖아. 근데 이걸 동시에 갔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곱해가지고, 이거는 3가지, 2가지 곱해서 6가지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했었거든. 그래서 연달아서 가는 것도 동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로소. 교집합이 한 개도 없다. 따로 떨어져 있다. 그러면 서로소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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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배반사건이라고 한다. 배반사건. 자, 그리고 우리가 A가 일어나지 않을 사건.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야. 여사건.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 자, 그래서 여사건이라고 하고, 이걸 또 여집합처럼 A의 C제곱. A의 뭐 컴플리먼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A의 여사건이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무슨 관계다? 겹치는 게 한 개도 없을 거니까 당연히 배반이다. 라고 하실 수 있겠죠. 배반.
배반이 된다. 자, 그럼 필수예제로 바로 넘어가 봅니다. 여기 크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 자,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데요. 자, 표본 공간을 S라고 하고요.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요. 홀수의 눈이 나올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소수의 눈이 사건을 B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표본 공간 주사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1, 2, 3, 4, 5, 6. 자, 홀수의 눈 나온 사건은 A를 했으니까 1, 3, 5. 자, 그 다음 짝수의 눈 나올 사건을 B라 그랬나? 아,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거를 B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합사건을 구해주세요. 그랬는데 합사건은 합집합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집합이지. 1, 2, 3, 5 하면 합사건일 거고, 곱사건은 교집합 찾으면 되죠. 겹치는 게 3하고 5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자, 3번에는 A의 여사건을 C라 했대. 그럼 홀수의 여사건이니까는 짝수가 여사건 돼버리겠죠. 자연스럽게 나머지니까. 그러면 두 사건 C하고 B하고의 곱사건. 그러면 C하고 B하고의 곱사건은 교집합. 그럼 공통이 있는 게 2 하나밖에 없는 거지. 원소 개수는 그냥 한 개입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냥 1 적으면 끝. 별거 없고요. 자, 넘어갑니다. 또 똑같은 문제예요. 자,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데 짝수가 나오는 거를 A라고 일단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소수의 눈 나온 사건을 갖다가 B라고 했다. 그럼 A는 또 짝수가 2, 4, 6. 소수의 눈 나온 사건을 B다. 2, 3, 5. 그 다음 완전 제곱수가 약수, 6의 약수가 나오는 게 C래. 6의 약수는 그러면 1, 2, 3, 6. 완전 제곱수가 D래. 완전 제곱수는 그냥 제곱인 숫자. 1하고 2의 제곱 4하고 이 두 개 있겠네. 1, 4, 9 이런 애 있으니까 그지 도현아? 집중 안 되면 일어서세요. 되고 있어. 도현아, 요새 비타민C를 안 먹으니까 몸이 안 좋은가 봐. 맞지? 비타민C 먹을 때 이렇게 안 아팠다 이거. 아, 그래?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자, 보기에서 서로 배반 사건인 것만을 고르시오. 배반이라는 거는 서로서 얘기하는 거라서 A, B 보면은 겹치는 게 있네. 배반 아닙니다. 그죠? A, B는 2가 겹쳐서 배반 아니고. A, C. A, C는 또 2도 있고 6도 있고 당연히 배반 아니네. 그지? A, C. B, D. 4, 1. 없어. B, D가 배반. 3, D것이 배반이네요. 겹치는 게 없어. 그 다음 C, D. 1이 겹쳐. 그래서 배반 아니네. D급만 배반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별거 없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이제 확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전에 잘 안 온 거 맞지? 진짜지? 고개 숙이지 말고 앞에 보세요. 자, 확률 처음에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1부터 45까지 6개 수를 골라서 순서에 상관없이 일치하면 되거든. 전체 경우의 수는 45C 6.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다. 인데 수십 명씩 나온다, 그지? 개부럽네. 근데 수학을 배운 사람들은 로또를 잘 안 해요, 사실. 너무 허황된 확률이란 걸 알거든. 근데 또 보면 되는 사람들 많이 되니까. 한 번씩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 한 번호를 똑같이 밀어가지고 막. 1등을 5개 한 명에서 독식하고 이런 경우도 있더만. 와. 근데 하도 그러니까 좀 뭐 했는지 2등이 뭐더라. 2등이 50개를 한 번에 걸렸댔나. 한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조작 아이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올인을 하지? 자, 봅시다. 수학적 확률. 확률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 도형으로 할 때 총 3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육과정상에는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 2개를 다루고 있고 기하학적 확률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수학적 확률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주사위 하나 던졌어. 짝수가 나오려면 확률이 얼마가 되겠어? 반이겠지. 2분의 1이니까. 이게 수학적 확률이라. 그럼 통계적 확률은 뭐냐?
주사위가 정육면체가 아닌 거야. 직육면체인 거야. 희한한 게 생겼어. 뭐 이렇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위에 1이 있고 내 맘대로 적을래. 2가 있고 3이 있고 앞에가 5가 있고 요 뒤에 4가 있고 밑에가 6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당연히 1하고 6이 많이 나오겠지. 그 여기서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그거 모르잖아. 이때 통계적 확률을 쓰는 거야. 한 1000번 던져보는 거야. 1000번 던졌더니 얘가 한 거의 400번 나왔대. 그러면 1000분의 400. 그러니까 한 5분의 2지. 아, 그러면은 뭐 6도 한 5분의 2쯤 되겠네. 그럼 나머지 애들이 나올 확률이 합쳐서 한 5분의 1쯤 되겠지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수학적으로 확률을 찾기 힘들 때 그때 통계적 확률을 쓰는 거야. 또 남학생들은 알 건데 야구 선수들 보면 타율이라는 게 있지. 타율. 네, 타율. 0.3, 뭐 3할 타자, 뭐 4할 타자 이런 들어봤죠. 요새 초딩 때는 할, 푼, 리 안 배우지. 뭐 안 배운대. 난 배운 줄 알았대. 안 배우는 것 같더라. 할이라는 게 10분의 1을 의미하고 푼이라는 게 100분의 1, 리라는 게 1000분의 1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3할 6분 4리 뭐 이렇게 하면 0.364의 확률로 안타를 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그거는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 그냥 직접 하는 거야. 그래서 뭐 한 번 들어섰는데 쳤다. 그러면 바로 1이야 확률이. 18타 욕 같잖아요. 18타자. 그래서 이제 그리 되는 거야. 근데 한 번 들어갔는데 못 쳤다. 그냥 얘는 진짜 쓰레기인 거지. 한 번도 못 확률로 치면 빵이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충분히 횟수를 많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 성립을 하려면 충분히 횟수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거는 문제마다 달라. 근데 보통 우리는 한 몇십 정도만 하면 충분히 많다고 쳐요. 몇십 번 정도 한다 치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통계적 확률을 하는 거야. 또 대표적으로 뭐 남학생들 알만한 그 농구할 때 도윤이가 좋아하는 농구 자유투 던지는 거 보면 자유투 성공률이 뭐 70 몇 %다 뭐 이런 말 하잖아. 그건 직접 지가 뭐 계산한 거지. 직접 다 던져가지고 몇 번 들어가는지를 하는 거지. 수학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확률을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거를 통계적 확률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이제 수학적 확률은 지금 요 보다시피 주사위 던졌을 때 아까 얘기했다시피 각각에 나타내는 운들이 나올 확률 자체가 다 6분의 1이에요, 6분의 1. 그래서 그 확률들이 이제 다 똑같은데 그 사건 A가 일어날 가능성을 이제 수치로 표현한 거를 PA라고 표현한대요. PA. 그래서 아까 전에 사건들은 대문자 A, B, C로 많이 쓴다 했거든. 그 A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PA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이렇게 영어 중에 그 있잖아. 그 probably. 가능성, 아마도, 그지? 그거를 이제 명사 이렇게 하면은 probability가 된대. 그게 확률이라는 뜻이래. 가능성. 그래서 그 P를 따온 거야. 그래서 PA는 확률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중학교 때도 배웠어. 자,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 S인데, 표본 공간 S가 총 원소가 N개였다라고 한다면, 그 확률이라는 거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고, 재미나. 그래서 얘가 전체의 경우의 수, 전체 원소 개수 중에 그 A라고 하는 녀석이 원소 개수 구해주면 그게 경우의 수니까 이게 우리는 그 수학적 확률이더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가 짝수는 나타날 확률을 하면은 본능적으로 반이요 라고 했지만은 얘가 6개 중에 3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6분의 3이라서 2분의 1이라고 짝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다. 얘기했던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그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분에 일어날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되고 그게 요 N이라고 하는 원소 개수 구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페이지 바로 넘어가서 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뭔 얘기 하느냐. 아까 전에 전사건이란 얘기예요. 전사건. 전사건은 전체 집합.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이었고 공사건은 무조건 안 일어나는 사건이었거든. 그럼 전사건의 확률을 구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전사건의 확률은 전체분의 전체니까 1인 거지. 공사건의 경우에는 전체분의 빵이니까 빵이겠지, 그지? 그래서 제일 높을 확률은 1인 거고 제일 낮은 확률은 빵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0점 뭐시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가 초딩 때 뭐 배운 거야? 백분율.
확률은 확률인데 100으로 이제 곱해가지고 만들어낸 백분율이라는 거를 그 초딩 때 배운 거지. 0점 뭐시긴 보기 좀 뭐하니까. 그래서 모든 사건은 0 이상 1 이하로 표현되고요. 전 사건은 1의 확률을 가지고 공사건은 빵의 확률을 가진다. 뭐 이런 거고요. 근데 통계적 확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희한하게 생긴 주사위들은 직접적으로 다 던져서 보면 되는데 던진 횟수를 보니까는 300번까지 던졌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4의 눈이 나올 횟수를 볼 때 앞부분을 그냥 볼 필요가 없어. 제일 많이 던진 것만 보면 돼. 600분의 300이니까 5분의 1 확률로 4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따져주면 된다는 거고, 통계적 확률은 아까 얘기했던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비올 확률, 농구선수 자유투 아까 얘기했던 거지. 위암수술 5년 후 이상 생존할 확률, 임산부가 딸을 출산할 확률, 윷놀이에서 뭐가 나올 확률. 자,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비올 확률. 쌤이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통영의 기상청 저기 지금은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이제 그 견학을 갔던 기억이 나거든. 거기에 그 기상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막 설명을 해줘. 맨날 몇 % 확률로 비가 온다는 거 했잖아. 그때는 쌤이 들었던 기억으로 지역을 100군데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비가 오고 안 오고 개수를 세가지고 퍼센트를 따진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나 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요새는 기상청에 슈퍼컴퓨터가 있다 그러잖아. 그 슈퍼컴퓨터로 기상 상황이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그 전에 역사적으로 이거랑 똑같은 상황의 기상들이 많았겠지. 그 횟수를 딱 지가 계산을 해가지고 그 중에 몇 번은 비가 왔었다. 를 갖다 계산을 따다닥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퍼센트가 컴퓨터 계산을 해준대. 그래서 이제 그게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야. 자유투 얘기했고. 위암수술 후에 5년 이상 생존할 확률. 직접 해본 거지. 위암수술하고 나서 5년 뒤 전화해서 살아있어요? 물어본 거지. 살아있으면 이제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아니면 떨어지는 거지. 임산부가 딸을 출산할 확률. 일반적으로는 딸을 출산할 확률이 조금 적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남자가 출생할 확률이 조금 높다고 들었어.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남자들이 하도 싸우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자연적으로 성비를 맞춘다 뭐 이런 듣긴 들었는데 그러니까 몇백만 년 전부터 남자들이 많이 죽었을 거잖아. 사냥하다가 뭐 혹은 전쟁하다가 아는지는 모르겠어.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윷놀이에서 뭐가 나올 확률. 이거는 뭔 얘기하냐면 윷놀이는 우리가 윷을 만들 때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게 2분의 1로 만들기 좀 힘들잖아. 단면을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얘는 이렇게 지금 뭐가 나오기 힘들 거고 얘가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나오기 되게 편해질 거잖아. 그래서 이게 통계적, 진짜 해봐야 된다 이 말인 거야. 2분의 1이라고 하면 계산할 수 있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그러니까 뭐 32분의 1이겠네. 2분의 1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통계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갑자기 이게 될 확률이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수학적 확률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거는 극한이라는 개념이 갑자기 나옵니다. 그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p. 아직 수투 안 배운 친구들은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럼 하나씩 커진다. 횟수를 많이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하학적 확률 뒤에 이제 교육과정 외로 있는데, 이거는 다트라고 보시면 되죠. 다트. 우리 다트 보면 맞추기 어려울수록 그거잖아. 점수 어렵잖아. 그것도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 다트도 세계 선수권이 있더만. 세계 챔피언 뽑는 게 있더만. 그게 봤는데, 이제 전 세계 챔피언이 던지는데, 와, 전부 다 가운데 꽂이 돼. 세 개인가를 던져서 이제 좀 해고 점수를 쌌나 봐. 세 개를 던졌는데, 한가운데 여기에 이렇게 벅 꽂히고 세 개 꽂혔어. 그래서 이제 다 쫄아가지고, 와, 이 사람이 이겼다 했는데, 그 다음 또 진짜 완전 고인물인데, 처음에 딱 꼽았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그 다음 어디 꽂히는지 아니? 아니, 여기 꼽아버리더라고. 근데 진짜 더 깜짝 놀란 게, 세 번째를, 이게 쳐졌지 않아? 쳐졌는데 여기다 꼽아버리더라고. 쳐졌는데, 축 쳐져 있는데 여기를 꼽아버리더라고. 와, 그거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누가 이겼는지 그거는 못 보고 끝냈는데, 와, 고인물들의 세상은 진짜 끝도 없더라고. 아무튼, 제 대결을 했겠지. 어쨌든, 기하학적 확률은 전체 면적 중에 해당하는 면적의 비율로 그냥 확률을 구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로봇가 있는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대.
건전지를 다 썼을 때 딱 어디에 멈췄을 거냐. 요 빨간 선 위에, 빨간 칸 위에 서 있을 확률은 5분의 2겠지. 전체 5개 중에 2개니까. 뭐 그런 얘기 합니다. 자, 넘어가서 필수에 대해서 한번 가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순열조합 이런 거 배웠잖아. 순열조합. 순열조합 배웠었지? 그거 쓰는 거야. 순열조합. 중복조합도 쓰고, 사람들 줄 세우는 거, 이웃하는 거, 그리고 확률 들어가서 처음 배운 거, 원순열. 그리고 또 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 순열, 중복조합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중복순열. 그런 걸 써가지고 이제 할 건데, 앞부분은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요. 몇 가지 경우가 있죠? 36가지지 뭐. 그럼 나오는 두 눈의 수가 똑같대. 몇 가지가 있지? 6가지 있지. 1, 1부터 2, 2, 3, 3부터 6, 6까지. 그지? 6개. 그래서 얘는 36분의 6이 될 거고 6분의 1이다.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3일 확률. 자, 3이 되는 거는 1, 4부터 2, 5, 3, 6만 하면 끝났나? 4, 1, 5, 2, 6, 3 얘도 해줘야 되지? 서로 다른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이기 때문에 1, 4와 4, 1을 다르게 해야 되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쌤이 이렇게 적은 게 1, 4 한 다음에 바로 4, 1 안 적었지. 1, 4 한 다음에 바로 4, 1 적으면 가끔씩 개수가 더 많은 문제에서는 빼먹을 때가 생겨. 1, 4, 4, 1 바로 해버리면. 그래서 요 순서 하나도 빠짐없이 쓰는 게 중요하거든. 확률 경우의 수에서는 안 빼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또는 중복되지 않게. 안 빼먹는 게, 빼먹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애들이. 안 빼먹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규칙을 가지면서 나열해야 안 빼먹습니다. 규칙을 가지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6개가 나온다. 여도 6개가 나온다 해서 얘가 6분의 1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이제 9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인데, 9가 되는 경우, 첫 번째 케이스 분류야, 이거는. 9가 되는 경우, 10이 되는 경우, 11이 되는 경우, 12가 되는 경우 해서 최대 합이 12까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9가 되려면은 3, 6 했다고 바로 6상 가는 거 아니라 그랬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올라가면서 하자. 그래서 얘는 4가지. 10이 되는 경우는 4, 6부터 해서 3가지. 얘는 5, 6, 6, 5 해서 2가지. 얘는 6, 6 해서 1가지. 다 더해주면 5, 5니까 얘는 10가지. 해서 확률은 36분의 10이니까 18분의 5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순열 이용하는 거. 자, 남자 5, 여자 2, 일렬로 세우고 싶다. 여학생 2명이 반드시 이웃할 거야. 이웃하게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그럼 7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7명. 7명을 일렬로 세운대. 그럼 경우수 몇 가지지? 몇 가지라고? 몇 가지라고? 뭐가? 그러면 여학생 2명이 이웃하려면 되나? 어떻게 식을 쓰면 되지? 7명 줄 세우기 7팩인데 여학생 2명이 이웃할 거야. 남학생은 5명 있어. 여학생 2명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지? 하나인 것처럼. 그럼 전체를 몇 명이 된 거야? 6명이 된 거지. 6명이 됐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그 뒤에 얼마를 곱해야 돼? 6명 되고 나서. 여학생 2명이 이웃했으니까. 여학생끼리 바꾸는 거. 여학생끼리 바꿀 수 있는 게 2팩이죠. 2명이 배열되는 거니까. 그러면 7팩과 6팩이 약분이 돼서 그냥 7 되고, 얘는 7분의 2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남자 셋, 여자 셋이 한 줄로 선다. 총 6명이 섭니다. 남녀가 번갈아 가게 서게 돼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번갈아 설 수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거는 항상 이런 거 빼먹지 말고 전체를 다 빼먹지 말고 다 세야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어떻게 서는데요? 그냥 이렇게 그냥 이 세 개 자리에 배열되는 게 3패까지지 뭐. 여기에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3패까지지 뭐. 배열되어 있을 때. 똑같이 나오겠지. 똑같으니까 2. 전체 6명이 배열되고 있다. 이거 나눠주면은 6, 5,
4가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죠. 3, 2, 일부분 약분됐으니까. 또 3팩이 어차피 6이야. 어차피 6이라. 그럼 이것만 약분시켜주면 얘는 10분의 1입니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원순열. 이제 확통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이용한 겁니다. 자, 남자 넷, 여자 셋, 원형 탁자에 둘러앉았다. 여학생끼리 이웃해라. 자, 7명이 원에 둘러앉았네. 7명이 원에 둘러앉았어요. 그 원순열은 전체 몇 팩으로 보는 거야? 6팩이라고 보는 거지 뭐. 1 빼는 거였지, 원순열. 자, 거기에서 지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다. 여학생이 3명이 이웃한다. 그림은 그려보자. 여가 이렇게 있으면서 얘네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재민아. 자,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남자 넷. 하나, 둘, 셋, 넷. 자, 여자는 고정이니까 나머지 애들 남자들이 움직이면 4팩. 인데 기준인 여학생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3팩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 약분시키면은 4팩이 약분되면은 6, 5가 남아가지고 또 3팩은 6이라서 이거 돼서 얘는 그냥 5분의 1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다. 자, 부모와 자녀 포함하여 6명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다. 6명의 가족이 원탁에 둘러앉으니까 또 전체 경우의 수는 5팩이 될 겁니다. 5팩. 자, 부모가 마주본다. 그럼 부모가 마주보는 거니까 부모가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원순열 앞에 이런 문제 있어요. 부모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거야, 그냥. 고정이야, 고정. 고정하면 순열이 돼버리죠. 그럼 자리가 이제 이렇게 2명씩 앉혀야 되겠지. 그럼 얘가 한 가지니까 뒤에는 그냥 나머지 4명만 움직인다 해서 이렇게 4팩이 돼버릴 거고 약분 다 돼버리면 그냥 5분의 1. 얘도 5분의 1이다가 나오겠네요. 자, 요건 기본, 그러니까 앞부분에 대한 경우의 수만 잘 되어 있으면 딱히 어려운 거 없습니다.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 자체가 이래요. 앞부분에 했던 가지고 기본적인 이 확률 구하는 거를 이용해서 뒷부분에 계속 써먹어요. 그러니까 앞부분만 잘 잡혀 있으면 뒤에 완전 새로운 개념은 별로 없어. 어려운 개념도 별로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을 이용한다. 중복순열은 그냥 곱의 법칙이다.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인데 썼던 걸 또 쓸 수 있는 곱의 법칙이다. 자, 5개의 숫자. 1, 2, 3, 4, 5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수를 만들 건데 짝수일 확률을 구해봐라. 짝수일 확률. 자, 그러면은 1, 2, 3, 4, 5에서 3개를 뽑았는데 짝수래.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 5, 5 되겠지. 3개 숫자를 뽑는데 5가지, 5가지, 5가지니까. 물론 이거를 중복순열 기호를 써서 써주세요라고 하면 5의 3승 보고 5, 파이 3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앞에, 뒤에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냥. 파이로 표현하라고 하면 곱의 법칙 먼저 쓴 다음에. 근데 지금 짝수가 되라고 했다. 짝수가 되면은 앞에는 아무거나 와도 되지만 제일 끝에는 뭐만 와야 되는 거야? 2랑 4만 와야 짝수가 되는 거지. 제일 끝에는 2만 올 수 있는 거지. 그렇게, 그지? 그래서 앞부분 어차피 다 약분되고 그냥 5분의 2가 짝수가 될 확률이다. 자, 1, 2, 3, 4, 5, 6이 있는데 임의로 하나를 택할 거다. 1, 2, 3, 4, 5, 6은 지금 총 어떤 부분 집합이 될 거냐면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을 확률을 구해주래요. 자, 우리가 부분 집합 개수는 어떻게 구했지? 2의 n제곱을 구했지. 2의 n제곱. 그러니까 전체가 2의 6제곱이야. 그러면 2라고 하는 원소를 꼭 가지고 있어 주세요라고 한다면 2를 빼놓고, 그지? 나머지 부분 집합 개수 구하면 되죠. 그럼 2의 5승이지. 해서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부분 집합이 왜 이제 2의 6승이냐? 어떤 부분 집합을 찾을 건데 1이라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부분 집합 안에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가 6번이 반복되지. 2가지 있고 없고가 6번 반복되니까 2의 6승이야. 이렇게도 할 수 있었고, 우리 지난 시간 쌤이랑 했던 이항계수도 있었어. 이항계수. 우리가 부분 집합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공집합부터 시작하지. 공집합 원소 몇 개? 빵개지, 빵개. 공집합은 원소가. 그 다음에 원소 개수 1개짜리 부분 집합은 61, 6개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것만큼 나올 거고, 원소 개수 2개 하는 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것 케이스들을 싹 다 해서 마지막에 6개 중에 6개 다 한 자기 자신. 근데 우리 이항 계수의 합은 2의 n제곱이었죠. 이렇게 봐도 저 부분 집합 개수가 2의 6승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를 갖다 꼭 갖고 있어야 된다.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다 빼가지고 거듭 제곱 해주시면 된다. 필수 예제 7번. 자, 이것도 같은 것이 있는 경우 순열, 바둑판식 배열. A의 지점을 출발해서 B 지점까지 갈 건데 C 지점 통과해서 갈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우리가 바둑판식 배열할 때는 지금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그럼 오른쪽 가는 걸 A라고 한다면은 A가 4개, 위로 가는 거를 B라고 한다면 B 4개. 요거를 배열하는 것만큼 길이 생겨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8팩에 4팩, 4팩이 되는데 우리가 그럼 A에서 C까지 갔다가 C에서 B까지 간대요.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거는 A, B, B를 배열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지? 오른쪽 하나에 위 2개니까. 그래서 3팩인데 2개, B가 2개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럼 C에서 B까지 가는 거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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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해서 얘는 5팩을 갖다가 3팩, 2팩 하는 거랑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4팩 해주면 8, 7, 6, 5에다가 4, 3, 2, 1. 4팩을 하나 약분시켰고요. 그러면 3, 2, 6 해서 이거 하나 날려주고, 요거 2 해서 분모는 70이 될 거고요. 자, 얘는 약분해서 3이 되고요. 얘도 약분 다 해주면 10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30이 돼서 약분시켜주면 7분의 3입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겠다. 자, 근데 요런 2개짜리 이거 배열하는 거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8C4라고 볼 수 있지. 앞에 거 팩토리얼, 뒤에 거 팩토리얼, 2개 뺀 거 팩토리얼 이렇게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왜 이게 되느냐? 자리가 8개 있는데 이 8개 자리 중에 그냥 4개를 선택만 시키는 거야. 그 4개 선택해서 A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나머지 자리는요? 자연스럽게 B가 되는 거지. 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같은 맥락으로 이게 지금 3C2랑 똑같다고. 요거 배열하는 거야. 3개 중에 B 2개 선택을 해서 넣어주면 나머지 A는 자연스럽게 하나 집어넣게 된다. 3C1로 봐도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 5C3으로 봐도 되고 5C2로 봐도 되고. 그럼 5개 중에 B 2개 넣고 나면 나머지 자리는 자연스럽게 A가 돼버립니다. 라고 해서 계산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 흰 공 3개, 노란 공 2개, 검은 공 5개, 총 10개 공이 있습니다. 자, 3개 모두 검은 공이 나타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10개 중에 3개가 골라질 건데 3개 모두 검은 공이니까 검은 공 5개 중에 3개를 골라주세요.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10C3 얼마야? 120인가? 얼마지? 120 맞네. 120분의 10. 약분해서 12분의 1이래. 자, 그 다음 흰 공이 2개, 노란 공이 1개. 자, 지금 흰 공이 2개니까 3개의 흰 공 중에 2개 고르고요. 노란 공은 2개 중에 1개. 해서 120분의 얘는 3이 6이 돼서 20분의 1입니다. 이렇게. 검은 공이 2개 나온다면 3개를 꺼낼 건데 검은 공 2개만 얘기했어. 그럼 나머지 1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지. 다 해라 이 말이야. 뭐 해야 되는데? 검은 공 2개에다가 흰 공이 추가돼서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 2개에 노란 공이 추가돼서 나올 수도 있고 이걸 다 해줘야 돼. 그래서 흰 공, 검은 공 2개, 5개 중에 2개 고르고 흰 공은 3개 중에 1개 고르고요. 마찬가지로 검은 거 2개 나왔고 노란 거 2개 중에 하나 나오고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더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0분의 30에다가 20에서 50이니까 약분해주면 12분의 5 이렇게 나오게. 자, 그럼 여기서도 C를 썼잖아. C를 썼다라는 건 저기에 공들이 어떤 공들이야? 같은 공이야? 다른 공이야? 다른 공이야. 우리가 조합을 쓰려면 다 달라야 쓸 수 있어요. 조합이라는 거는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N개에서 서로 다른 R개를 뽑아내는 게 조합이거든. 그러니까 검은 공 5개가 생긴 건 똑같지만 뭐라고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다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왜 다르다고 치는데요? 이게
아까 쌤이 이제 근원 사건 이런 얘기 했잖아. 얘가 검은 공 하나 뽑힐 확률하고 흰 공 뽑힐 확률 다르잖아. 개수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얘는 각각에 나타날 확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다 그냥 모든 각각의 공들이 다 다르다고 보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나는 10분의 1이지 전부 다. 전부 다 10분의 1이지. 다 10개니까. 그래야 이걸 확률을 계산할 수 있지. 그래서 얘는 다 색깔은 똑같지만 다 다른 공으로 받아들이셔야 돼. 껌 1, 껌 2, 껌 3 이런 느낌처럼 받아들여야 된다고. 자, 발전 예제 9번. 두 문제 남았다. 좀만 집중하자. 오늘 한 단 더 나갈 수 있겠다. 왜? 표정이 왜 그러는데? 쉬는 시간 줄게. 토요일까지 왔는데 좀 하고 가야지. 자, 중복조합. 중복조합은 중복해서 뽑기만 하는 건데, 정현 선생님은 했는지 모르겠네. A, B, C, D 해가지고 N 했을 때 A, B, C, D는 음이 아닌 정수. 이면 이 만족하는 A, B, C, D 순서상 개수는 뭐 어떻게 구했지? 4HN 이렇게 구했습니다. 배웠지? 정현 선생님한테. 배웠지? 4HN. 그래서 요 개수, ABC 나온 개수하고 H하고 요 뒤에 N 써주면 되는 거라. 그리고 계산할 때는 두 개 더 한 다음에 1 빼가지고 C의 N인데 실제는 또 이거를 갖다가 빼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할 거라고. 그래서 중복조합은 식을 요렇게 패턴을 바꿔줘야 된다고. 그래야 좀 식을 쓰기 편해요. 그래서 귤, 참외, 사과, 배야. 네 종류야. 네 종류. 네 종류인데 5개를 구입을 할 거야. 그랬을 때 귤이 2개 포함될 거야.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가 될 거냐면 네 종류. 귤, 참외, 사과, 배 네 종류인데 5개 될 거니까 4개 해서 5개 지금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라고. 근데 귤이 지금 2개가 이미 됐대. 5개인데. 그럼 이거 빼주면은 얘가 3이 돼버리는 거지. 그럼 3개에 3개 뽑아라. 3종류에 3개 뽑아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9니까는 8C5고 8C5는 8C3이랑 똑같고요. 6이니까 5C3. 5C3, 5C랑 똑같고요. 876, 56 되고요. 얘는 10이 돼버려서 28분의 5.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같은 모양 탁구공 10개다. 같은 모양이랬으니까 같다. 그러면 아까처럼 조합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냥 조합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른 3개의 상자에 넣는다. 적어도 2개의 탁구공 들어간다. 자, 서로 다른 3개 상자야. 상자를 A, B, C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상자들에 들어가는 것들의 합이 총 10개입니다. 개수가 지금 들어갈 개수들을 합치면 10개입니다. 10, 10개라는 거는 구분을 못 짓단 말이야. 못 짓기 때문에 그걸 10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같은 거는 그냥 10이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는 3H10이야. 그럼 13이니까 1 빼서 12C10이고, 그럼 12C2가 돼서 얘는 66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산해 주시면. 근데 각 상자에 적어도 2개씩 들어간대. 그럼 2개씩 들어가니까 A'이란 녀석을 2개씩 집어넣은 녀석을 2개 했다 치면 여기서 2를 빼고 2를 빼고 2를 빼니까 전체 이제 여기다가 6을 갖다 빼주는 거야. 2개씩 넣어줬으니까. 2개씩 넣어주면 6개 넣었으니까 4개밖에 안 남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더하기를 하면 이제 4가 되는 거죠. 4. 그래서 얘는 3H의 4가 된다. 그럼 6C4가 되고 6C2가 되고 6C2는 15가 돼. 답은 66분의 15라서 3으로 약분해주면 22분의 5입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풀세 10분은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해서. 자, 통계적 확률이야. 자, 그냥 세면 돼. 자, 생명포는 어떤 출생 집단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존하는 사람 수다. 자, 예를 들어서 태어난 애들이 남자 10만 명, 여자 10만 명인데 10살, 20살 갈 때마다 남아있는 사람 수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10살 때는 보니까는 지금 뭐 400한 열 몇 명이 하늘나라 갔어. 여자는 300 몇십 명이 하늘나라 갔고 쭉 보다 보니까는 60세쯤 되니까는 남자는 벌써 10,000명 가까이 가고 여자들은 5,000명도 안 갔어.
남자들 많이 많이 죽네, 그지? 아씨, 졸라 불쌍한데? 자, 10살인데 4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을 구하래. 그럼 10살에 지금 99,585명이 있었잖아. 생존할 확률이니까 40년. 50세까지 살아남아 있으래, 이 말이지. 그러면 전체 사람 중에 살아남아 있는 거 이거 해서 그냥 컴퓨터 계산기 때려야 돼요. 계산기 때려가지고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99585분의 95883 해주면 생존할 확률이 되는 거고, 그 계산하니까는 이제 0.9628, 96% 정도 살아남는다. 그럼 4%는 50전에 하늘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0세의 여자가 앞으로 10년 안에 사망할 확률. 40세가 지금 98,738이야. 그러면은 10년, 50살까지 못 살 확률을 물어보지. 그럼 빼기 해주면은 사망한 사람 수가 나오겠네. 그러면 전체 이 40세 사람 분의 이거 빼기 해가지고, 빼기 하면 거의 한 1000명쯤 되거든. 그거 해가지면은 사망률이 나오는데, 그게 또 0.0099 된대요. 그래서 이제 0.9%쯤 나온다. 1%쯤 나온다. 자, 그러면 또 여기까지 연습 문제까지 풀어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이 뒷부분은 또 완전 새로운 게 없어서 진도를 좀 나갈 거거든요. 윤서들은 가시면 되고, 강의로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뒤에 보겠습니다.